안녕하세요. 이주혜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는 좀 다르게 여쭤볼까요? 한 주 제대로 보내셨나요? 저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요. 어딘가 좀 미흡하다고 느껴졌거든요. 이렇게 하루하루 제대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든가란 생각을 해봅니다.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이런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서 정리해 놓은 책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문희철 작가의 제대로 살기란 어렵다라는 책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차분히 낭독 들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 책이 여러분에게도 기억에 남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할게요. 최근 나의 10년치 일기장을 열어보고서 걱정과 노력 문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나를 따라다녔음을 알게 됐다. 고등학생 때도 그랬고, 친구들과 창업을 할 때도 그랬고, 20대 끝자락, 군대 있을 때도 그랬다. 그러한 걱정은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감 탓인 경우가 많았다. 당장 SNS를 켜보자. 다들 참 잘 살고 있다. 누구는 큰 회사에서 활약하고 있고, 누구는 책을 냈고, 누구는 큰 프로젝트를 맡아 잘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큰 박수를 받고 있다. 시간은 지나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내가 이룬 것은 작아 보인다. 이런 때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기란 어렵다. 차마 다시 내 자리에 앉을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이다. 공부를 하려고 앉아도 좀처럼 책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걱정이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역설이다. 너무 많은 걱정은 도리어 노력을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허지용 작가의 살고 싶다는 농담이란 책을 보면요. 우리의 삶은 남들만큼 비범하고 남들의 삶은 우리만큼 초라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요. 그냥 살아봐요. 다음은 선택과 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결정의 가치는 결정 시점에서는 가늠하기가 쉽지 않고 대체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판단이 가능하다. 선택은 비교적 그 가치의 판단이 쉽다. 선택은 기준도 뚜렷한 편이고 그에 대해 존중하기도 비난하기도 쉽다. 탕수육 부먹과 찍먹 논쟁은 참 좋은 예다. 다만 어떤 선택은 결정에 비견될 정도로 중요하고 결정과 선택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기도 한다. 선택이든 결정이든 삶을 구성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결론은 선택도 결정도 삶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행위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음식 메뉴를 정하는 다소 가벼운 선택도 있겠지만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들도 있으니까요. 선택의 무게는 때로는 매우 무거운 듯 합니다. 결정은 늘 신중하게 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커지죠. 그래서 고민과 걱정이 늘기도 하는 게 문제인 듯 합니다. 다만 늘 좋은 결정만 내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불안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여러분은 평소에 많이 불안하신가요? 저는 뭔가 일을 할 때 그 일의 결과를 상상해 보거나 예측해 보기도 하는데요. 잘 안 될 것 같다고 느껴지면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사소하게는 지하철이나 버스 예상 시간을 보고 나갔는데 왠지 놓칠 것 같을 때 있죠. 그럴 때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래 불안과 관련된 이야기 낭독해 볼게요. 한편 불안은 기대에 대한 좌절, 가진 것의 상실이 예상될 때도 찾아온다. 때문에 얼마나 기대하는가도 불안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썸 타는 상대와 잘 되지 않을 것 같을 때 불안하다. 비트코인을 샀는데 폭락할 것 같으면 불안하다. 승진 시험을 봤는데 잘 못 본 것 같으면 불안하다. 사랑하는 상대가 떠나갈 것 같으면 불안하다. 기대한 무언가가 잘 되지 않으면 불안하다. 반대로 기대를 덜하면 불안함이 덜해진다는 의미지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원하므로 기대를 무작정 낮출 수는 없다.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 기대가 중요하겠다. 친구는 만드는 것일까, 만나는 것일까? 친구는 찾는 것일까, 자연스레 찾아오는 것일까? 나에게는 만드는 것보다는 만나는 것에, 찾는 것보다는 찾아오는 것에 가까웠다. 물론 좋은 친구를 노력으로 사귀려 한다면 부분적으로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누군가의 존재를 모른다면 친해질 수조차 없으니까. 나 역시 친구를 찾으려는 노력, 사귀려는 수고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한때는 네트워킹이라는 명목으로 나보다 더 뛰어나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가본 적도 있었다. 그곳에서 알게 된 어떤 이들과는 그럭저럭 즐겁게 대화를 했고 지금도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다. 하지만 마음으로 공명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함이 즐거웠던 이들, 나의 동지인 친구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애써 만나려고 만난 것이 아니었다. 일상의 순간에서 나와 친구들은 우연히, 필연히 서로 만났고 지내는 시간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내며 서로의 청춘을 구성하는 조각이 되었다.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나고 오랫동안 함께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다만 방법이 있다면 아마도 다음 3가지 정도일 것이다. 내게는 그랬다. 첫째, 좋은 존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관계를 회피하지 않는 것. 둘째, 함께 지내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키는 것. 셋째, 스스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렇듯 좋은 친구를 만나는 법은 단순하고 어렵다. 유유상종이다. 더 나은 인간은 더 나은 사람을 만나고 함께 하게 된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된다. 20대가 끝나기까지 졸업도, 사랑도, 사업도 무엇 하나 잘해낸 것 없던 나. 그럼에도 후회하지 않는 건 나보다 멋진 친구이자 동지들과 함께한 시간 덕이다. 우리네 청춘은 끔찍이도 짧고 시간은 정말 빠른 듯하다. 그 사이 먼저 떠난 이도 있었다.
친구들과 나, 우리의 청춘도, 삶도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남은 우리는 머지않은 미래에 꼭 모여 어린 듯 젊었던 때 용감하고 무모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표면적인 네트워킹이 아닌 동지와 같은 이들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요? 다행히도 저에겐 20살 초반에 만나서 아직도 연락을 주고받는 동지들이 있는데요. 그때여서 가능했고 그들이어서 가능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친구에 이어서 사랑 이야기도 이어가 봅니다. 사랑은 저마다의 풍경과 해상도를 가진다. 다른 넓이와 깊이를 가진다. 고단한 사랑의 여정 역시 그러할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사랑을 꿈꾼다. 사랑이 지날 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사랑이라는 것이 전부가 될 의미를 찾는 여정이라면 그 여정은 어쩌면 이다지도 고된 걸까? 사랑은 어쩌면 이렇게나 지난하고 아픈 걸까? 우리는 얼마쯤 오고야 만 걸까? 굽이굽이 돌고 돌아 난 길의 끝에 소중하고 전부인 사랑을 나는, 너는 끝내 이루어낼 수 있을까? 사랑에는 기대와 분노가, 책임이, 배려가 있다. 상대가 있고 교감이 있으며 좌절과 끝과 상실이, 그리고 아픔이, 성장이 있다. 당연히 사랑에는 동경도 있다. 여전히 나는 동경과 사랑을 잘 구분해내지 못한다. 또다시 사고처럼 오는 사랑에 쉽게 빠져버릴지도, 인력의 궤도를 잃은 위성처럼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사랑에 빠지지 않고 사랑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내가, 그런 사람이, 그런 때가 올 것을 믿는다. 물론 사랑이 언제나 거대한 인력으로 시작되지는 않는다. 가볍게 가능성 탐색으로 시작되는 사랑도 있으며 그렇게 쭉 이어지는 사랑이 있고 그러다 끝나버리는 사랑도 있다. 애착을 두지 않으니 딱히 아프지 않고 아주 기쁘지도 않다. 그가 가더라도 또 다른 이가 올 것이다. 이러한 사랑은 대체가 가능하기에 안전하고 합리적이다. 수명이 다 된 전구는 갈아 끼우면 그만이니.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에 도취되어 버린다. 나 역시 그런 적이 있었다. 나는 도취해서 나를 잃었고 관계에는 존중이 없었다. 도취만 있고 존중이 없고 서로를 바라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처럼 도취의 모습만 띤 유사 사랑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자신을 잃어갈 때 비극은 시작된다. 현실에서 많은 경우는 한쪽은 끝내려 하고 다른 한쪽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게 마련이다. 서로의 성숙이 필요하다. 그러한 이유로 이상적 이별은 어렵고 어렵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당신이 상대를 사랑했다면 그 끝에서 아프지 않을 리 없다. 하지만 당신은 마음의 준비를 했다.
상대가 여전히 당신을 향한 마음이 각별하다면 솔직해지라. 이 사랑을 끝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계속 함께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가능한 한 솔직히 말하라. 당연히 그 과정에서도 배려하라. 다만 상대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명시적인 시그널을 주었으면 좋겠다. 사랑의 시작은 너무나 봄날 같은데 이별의 해피엔딩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쵸? 이 사실을 알아서인지 사랑을 시작하는 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두려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읽다 보니 어렵고 생각하니 더 어렵네요. 대개 함께 사랑을 약속했는데 끝맺음은 한쪽에서만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상적 이별은 정말 어려운 것 같고요. 그치만 끝까지 서로에 대한 배려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서퍼라도 없는 파도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서퍼가 할 수 있는 일은 꾸준히 기량을 갈고 닦으면서 좋은 파도가 있다고 예상되는 곳으로 가서 파도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 과정 전반은 운과 환경의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 물론 탁월한 서퍼는 같은 상황에서도 더 나은 퍼포먼스를 해낸다. 어쨌든 실력 있는 서퍼가 되려면 부단히 파도를 만나야 한다. 크고 작은 파도를 기다렸다가 그 위에 올라서기까지 물도 많이 먹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그는 일생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진짜 파도가 왔을 때 자유롭게 파도를 타는 테이크오프를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살다 보니 파도가 여러 번 오더라고요. 누구에게나 꼭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열심히 꾸준히 준비하셔서 자유롭게 파도에 오르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제대로 살기란 어렵다란 책. 정말 살면서 마주하는 어려움이 다양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막상 정리해서 읽다 보니 다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책이 그리고 저의 낭독이 큰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책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만약 낭독을 원하시는 책이 있다면 메일을 보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나의 10년치 일기장을 열어보고서 걱정과 노력 문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나를 따라다녔음을 알게 됐다. 고등학생 때도 그랬고, 친구들과 창업을 할 때도 그랬고, 20대 끝자락,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다. 그러한 걱정은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감 탓인 경우가 많았다. 당장 SNS를 켜보자. 다들 참 잘 살고 있다. 누구는 큰 회사에서 활약하고 있고, 누구는 책을 냈고, 누구는 큰 프로젝트를 맡아 잘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큰 박수를 받고 있다. 시간은 지나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내가 이룬 것은 작아 보인다. 이런 때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기란 어렵다.
차마 다시 내 자리에 앉을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이다. 공부를 하려고 앉아도 좀처럼 책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걱정이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역설이다. 너무 많은 걱정은 도리어 노력을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허지웅 작가의 살고 싶다는 농담이란 책을 보면요. 우리의 삶은 남들만큼 비범하고 남들의 삶은 우리만큼 초라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요. 그냥 살아봐요. 다음은 선택과 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결정의 가치는 결정 시점에서는 가늠하기가 쉽지 않고 대체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판단이 가능하다. 선택은 비교적 그 가치의 판단이 쉽다. 선택은 기준도 뚜렷한 편이고 그에 대해 존중하기도 비난하기도 쉽다. 탕수육 부먹과 찍먹 논쟁은 참 좋은 예다. 다만 어떤 선택은 결정에 비견될 정도로 중요하고 결정과 선택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기도 한다. 선택이든 결정이든 삶을 구성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결론은 선택도 결정도 삶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행위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음식 메뉴를 정하는 다소 가벼운 선택도 있겠지만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들도 있으니까요. 선택의 무게는 때로는 매우 무거운 듯 합니다. 결정은 늘 신중하게 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커지죠. 그래서 고민과 걱정이 늘기도 하는 게 문제인 듯 합니다. 다만 늘 좋은 결정만 내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불안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여러분은 평소에 많이 불안하신가요? 저는 뭔가 일을 할 때 그 일의 결과를 상상해 보거나 예측해 보기도 하는데요. 잘 안 될 것 같다고 느껴지면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사소하게는 지하철이나 버스 예상 시간을 보고 나갔는데 왠지 놓칠 것 같을 때 있죠. 그럴 때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래 불안과 관련된 이야기 낭독해 볼게요. 한편 불안은 기대에 대한 좌절, 가진 것의 상실이 예상될 때도 찾아온다. 때문에 얼마나 기대하는가도 불안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썸 타는 상대와 잘 되지 않을 것 같을 때 불안하다. 비트코인을 샀는데 폭락할 것 같으면 불안하다. 승진 시험을 봤는데 잘 못 본 것 같으면 불안하다. 사랑하는 상대가 떠나갈 것 같으면 불안하다. 기대한 무언가가 잘 되지 않으면 불안하다. 반대로 기대를 덜하면 불안함이 덜해진다는 의미지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원하므로 기대를 무작정 낮출 수는 없다.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 기대가 중요하겠다. 친구는 만드는 것일까, 만나는 것일까? 친구는 찾는 것일까, 자연스레 찾아오는 것일까? 나에게는 만드는 것보다는 만나는 것에, 찾는 것보다는 찾아오는 것에 가까웠다. 물론 좋은 친구를 노력으로 사귀려 한다면 부분적으로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누군가의 존재를 모른다면 친해질 수조차 없으니까.
나 역시 친구를 찾으려는 노력, 사귀려는 수고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한때는 네트워킹이라는 명목으로 나보다 더 뛰어나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가본 적도 있었다. 그곳에서 알게 된 어떤 이들과는 그럭저럭 즐겁게 대화를 했고 지금도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다. 하지만 마음으로 공명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함이 즐거웠던 이들, 나의 동지인 친구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애써 만나려고 만난 것이 아니었다. 일상의 순간에서 나와 친구들은 우연히, 필연히 서로 만났고 지내는 시간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내며 서로의 청춘을 구성하는 조각이 되었다.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나고 오랫동안 함께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다만 방법이 있다면 아마도 다음 3가지 정도일 것이다. 내게는 그랬다. 첫째, 좋은 존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관계를 회피하지 않는 것. 둘째, 함께 지내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키는 것. 셋째, 스스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렇듯 좋은 친구를 만나는 법은 단순하고 어렵다. 유유상종이다. 더 나은 인간은 더 나은 사람을 만나고 함께 하게 된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된다. 20대가 끝나기까지 졸업도, 사랑도, 사업도 무엇 하나 잘해낸 것 없던 나. 그럼에도 후회하지 않는 건 나보다 멋진 친구이자 동지들과 함께한 시간 덕이다. 우리네 청춘은 끔찍이도 짧고 시간은 정말 빠른 듯하다. 그 사이 먼저 떠난 이도 있었다. 친구들과 나, 우리의 청춘도 삶도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남은 우리는 머지않은 미래에 꼭 모여 어린 듯 젊었던 때 용감하고 무모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표면적인 네트워킹이 아닌 동지와 같은 이들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요? 다행히도 저에겐 20살 초반에 만나서 아직도 연락을 주고받는 동지들이 있는데요. 그때여서 가능했고 그들이어서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친구에 이어서 사랑 이야기도 이어가 봅니다. 사랑은 저마다의 풍경과 해상도를 가진다. 다른 넓이와 깊이를 가진다. 고단한 사랑의 여정 역시 그러할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사랑을 꿈꾼다. 사랑이 지날 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사랑이라는 것이 전부가 될 의미를 찾는 여정이라면 그 여정은 어쩌면 이다지도 고된 걸까? 사랑은 어쩌면 이렇게나 지난하고 아픈 걸까? 우리는 얼마쯤 오고야 만 걸까? 굽이굽이 돌고 돌아 난 길의 끝에 소중하고 전부인 사랑을 나는, 너는 끝내 이루어낼 수 있을까? 사랑에는 기대와 분노가, 책임이, 배려가 있다. 상대가 있고 교감이 있으며 좌절과 끝과 상실이,
그리고 아픔이, 성장이 있다. 당연히 사랑에는 동경도 있다. 여전히 나는 동경과 사랑을 잘 구분해내지 못한다. 또다시 사고처럼 오는 사랑에 쉽게 빠져버릴지도, 인력의 궤도를 잃은 위성처럼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사랑에 빠지지 않고 사랑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내가, 그런 사람이, 그런 때가 올 것을 믿는다. 물론 사랑이 언제나 거대한 인력으로 시작되지는 않는다. 가볍게 가능성 탐색으로 시작되는 사랑도 있으며, 그렇게 쭉 이어지는 사랑이 있고, 그러다 끝나버리는 사랑도 있다. 애착을 두지 않으니 딱히 아프지 않고 아주 기쁘지도 않다. 그가 가더라도 또 다른 이가 올 것이다. 이러한 사랑은 대체가 가능하기에 안전하고 합리적이다. 수명이 다 된 전구는 갈아 끼우면 그만이니.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에 도취되어 버린다. 나 역시 그런 적이 있었다. 나는 도취해서 나를 잃었고 관계에는 존중이 없었다. 도취만 있고 존중이 없고 서로를 바라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처럼 도취의 모습만 띤 유사 사랑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자신을 잃어갈 때 비극은 시작된다. 현실에서 많은 경우는 한쪽은 끝내려 하고 다른 한쪽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게 마련이다. 서로의 성숙이 필요하다. 그러한 이유로 이상적 이별은 어렵고 어렵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당신이 상대를 사랑했다면 그 끝에서 아프지 않을 리 없다. 하지만 당신은 마음의 준비를 했다. 상대가 여전히 당신을 향한 마음이 각별하다면 솔직해지라. 이 사랑을 끝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계속 함께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가능한 한 솔직히 말하라. 당연히 그 과정에서도 배려하라. 다만 상대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명시적인 시그널을 주었으면 좋겠다. 사랑의 시작은 너무나 봄날 같은데 이별의 해피엔딩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쵸? 이 사실을 알아서인지 사랑을 시작하는 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두려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읽다 보니 어렵고 생각하니 더 어렵네요. 대개 함께 사랑을 약속했는데 끝맺음은 한쪽에서만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상적 이별은 정말 어려운 것 같고요. 그치만 끝까지 서로에 대한 배려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서퍼라도 없는 파도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서퍼가 할 수 있는 일은 꾸준히 기량을 갈고 닦으면서 좋은 파도가 있다고 예상되는 곳으로 가서 파도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 과정 전반은 운과 환경의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 물론 탁월한 서퍼는 같은 상황에서도 더 나은 퍼포먼스를 해낸다. 어쨌든 실력 있는 서퍼가 되려면 부단히 파도를 만나야 한다. 크고 작은 파도를 기다렸다가 그 위에 올라서기까지 물도 많이 먹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그는 일생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진짜 파도가 왔을 때
자유롭게 파도를 타는 테이크오프를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살다 보니 파도가 여러 번 오더라고요. 누구에게나 꼭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열심히 꾸준히 준비하셔서 자유롭게 파도에 오르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